안녕하세요, 기혁입니다. 오늘의 역사 이야기는 얼어붙은 지옥 프랭클린 원정대의 마지막 1100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국 해군은 수세기 동안 영원해온 북서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기술력을 집약시킨 두 척의 배 에레버스호와 테러호를 출항시킵니다. 선체는 얼음의 압력을 견디도록 강철판으로 보강되었고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증기기관과 온수 난방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식량은 3년치 통조림 8,000캔이 실렸습니다. 지휘관은 59세의 베테랑 탐험가 존 프랭클린 경, 129명의 정예대원은 영국 국민들의 환호 속에 그린란드를 거쳐 북극해로 진입했습니다. 1845년 7월 바핀만에서 포경선을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그들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항해 1년차 원정대는 비치섬에서 첫 번째 겨울을 보냅니다. 여기서 대원 3명이 사망하는데 훗날 이들의 시신을 검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서둘러 제작된 통조림의 납땜 성분이 음식에 스며들어 대원들은 심각한 납 중독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납 중독은 환각, 편직증, 신체 마비를 일으켰고 여기에 불량하게 밀봉된 통조림들이 부패하면서 대원들의 체력은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탐험 시작부터 그들의 몸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함대는 킹 윌리엄 섬 인근에서 거대한 부빙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여름이 되어도 얼음은 녹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847년 6월 지휘관 존 프랭클린이 사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으로 지휘체계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남은 대원들은 얼음 속에서 두 번의 겨울을 더 버텨야 했습니다. 영하 50도의 추위, 끝없는 어둠, 그리고 비타민C 부족으로 인한 괴혈병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잇몸이 검게 변해 피가 나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대원들은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1848년 4월 22일 생존자 105명은 결국 배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구명정에 은식기, 책, 커튼봉 같은 무거운 작동산이를 가득 싣고 남쪽 육지를 향해 얼음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를 걷는 죽음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그들에게 남은 힘은 없었습니다. 대원들은 걷다가 그대로 고꾸라져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850년대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참혹했습니다. 킹 윌리엄 섬 곳곳에서 발견된 대원들의 유골에는 날카로운 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뼈의 골수를 파묻기 위해 인위적으로 부러뜨린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문명화된 영국 해군의 정예대원들이 굶주린 끝에 동료의 시신을 먹으며 연명했다는 사실은 당시 영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현지 이누이트족의 증언에 따르면 마지막 생존자들은 입 주변이 검게 변한 채 유령처럼 걷다가 결국 모두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탐험가가 그들의 행방을 찾다 목숨을 잃었으나 정작 배의 위치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2014년과 2016년 캐나다 수색팀에 의해 수심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에레버스호와 테러호가 차례로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배는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했습니다. 차가운 북극해의 물이 시간의 흐름을 멈춰 세운 듯 보였습니다. 해저에서 발견된 개인 소지품들과 일기장들은 180년 전 그날의 공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원정대는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기 위해 투입된 수많은 수색선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에서 북극해의 복잡한 지도를 완성했고 결국 북서 항로의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129명의 대원은 얼음지옥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지만 그들이 남긴 비극적인 발자취는 인류가 북극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정복하는 마지막 열쇠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킹 윌리엄 섬에 거친 돌밭에는 여전히 이름 없는 대원들의 유골이 흩어져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무모한 용기가 빚어낸 역사상 가장 차가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기묘한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